잘 들어보세요. 뭐 이미 한번 들었던 거지만. 자, 일단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해서 수열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수열이 뭐냐? 라는 것부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교과서에서 문제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열이라는 개념과 뜻은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나열해 놨어. 그게 수열이야. 어떤 수를 나열해 놨어. 그게 수열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 말이 없어. 그냥 수를 나열해. 그래도 수열입니다. 규칙 없이 그냥 숫자 자체를 나열해놔도 우리는 얘를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말 그대로 수가 나열돼 있음 해서 수열인 거야. 빨리 가. 아이 뭐 그 눈치 보고 그래요. 야, 앞에서 초코파이 처먹는 애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눈치 보냐? 너무 젠틀해. 바바리안이라고 알아요? 너예요. 네. 자, 갑니다. 그래서 다시 수열이 뭐냐? 수가 나열되어 있어. 그럼 수열이야. 규칙은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규칙이라는 말을 지우냐면 우리가 규칙을 모를 수도 있거든. 규칙을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안 물어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수율을 나열해 볼 거야. 처음에는 1, 2, 그 다음 3을 나열했습니다. 3 이렇게 나열했음. 자, 그 다음 누가 오게? 진짜 4가 올까? 몰라요. 이 뒤에 누가 올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지금 만든 수는 어떤 애가 오냐면, 자, 처음에 1이 왔죠. 그 다음에 2가 왔고요. 오야야, 왜 펜이 다 말랐냐? 처음에 1이 오고, 두 번째 2가 오고, 세 번째 3이 왔을 때,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숫자가 10이 올 수도 있어. 10 요렇게. 됐음?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거지. 아니 규칙이 있다면서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그럼 4가 와야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기준은 그 다음 숫자가 4가 왔을 때야. 근데 10이 온다고? 이래도 될까? 라고 하면 자,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플러스 x. 여기에 x를 한번 넣어볼게. x자리에 1 넣어볼게. 몇이야?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맞잖아. 4 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4를 더한 거죠. 그럼 몇이냐? 10 나온 거 맞지? 네. 얘도 규칙 있는 거 맞잖아. 근데 우리가 수를 나열했을 때 1 다음, 2 다음에 3 다음에 그 다음 4가 와야지. 어떻게 10이 온다는 발상을 생각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물어보지 않을 거야. 됐음? 실제로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는 수리논술 했을 때 그때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상황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고등 과정에서는 어떤 규칙, 누가 봐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규칙. 됐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에 따라서 그냥 수가 나열됐을 때. 그래서 규칙이라는 말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돼. 그래서 다시 수열 우린 뭐라고 부르냐? 어떤 수가 나열되어 있어. 걔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건강해요? 네. 자, 그럼 문제는 교재에서는 수열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을 하죠. 수열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말을 알고 계셔야 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입니다. 나는 수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해 놓은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야. 원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전부터. 근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말이 어려워? 그럼 편하게 얘기해. 수가 나열되어 있어? 수열이야. 이 수열을 보면서 이 규칙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표현들인 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얘기하면 수열이라는 건 이겁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 자, 일단 첫 번째 함수값을 나열했죠.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함수들 있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맞아? 그 함수 값들 그냥 나열해 놓은 거야. 대신 정의역이 누구다? 자연수다. 우리 x에 누구 대입한다? 자연수만 대입한다고.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 2를 대입하면 나오는 값.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자연수라는 건 순서의 개념이 있어.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 가장 처음에 오는 게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이렇게. 됐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수들은 그 수의 간격이 일정해. 여러분 혹시 자연수의 정의가 뭔지 알고 계세요? 자연수의 정의? Natural number. 자연수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 어릴 때 흘려드렸을 거거든?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거야. 1부터 1씩 커지는 숫자들을 쭉 나열하면 그게 자연수야. 이게 끝이야. 자연수의 뜻이야. 다시 1부터야. 그러니까 0이 자연수입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1부터가 자연수의 정의야. 1부터 1씩 커지는 숫자들. 그게 자연수입니다. 우리가 얘를 양의 정수라고도 부르죠. 그럼 음의 정수는 뭡니까?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 이제 그런 얘기 하려면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는데 뭐 항등원이나 역원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막 써야 돼.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순서의 개념이 있구나 라는 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자연수라는 건 이 수들의 간격이 일정해. 수의 간격이 일정함. 수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니까 라고 하면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 숫자들의 차이가 몇씩 나? 1씩 나겠죠, 계속.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함수로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다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쭉 나열한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름. 그럼 결과적으로 함수값에서 나오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열심히 했으니까,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다, 쉬운 내용이다 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대신 이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어. 함수로 말했을 때와 수열로 말했을 때의 차이점. 그래서 옆에다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자, 함수로 언급됐을 때와 수열로 언급됐을 때의 차이점.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로 말했을 때는 정의역을 말하면 우리가 실수를 얘기하죠, 대부분. 특정 값을 제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실수를 우린 대상으로 정의역으로 봐. 그럼 수열에서는 자연수를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함수에서 나오는 그 값들이 있을 거야. 그 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 그런데 우리 함수값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합니다. 항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거야. x에 5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이건 함수에서 쓰는 표현이야. 맞아? 그럼 수열에서는 n에 5를 넣어서 나오는 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5를 넣었다는 건 무슨 뜻? 자, 자연수 순서의 개념이 있지. 다섯 번째 나오는 숫자가 누군데 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항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자, 그 다음 관계식이 있죠. 우리가 y는 fx 이렇게 썼음. 함수. x에 1 넣으면 나오는 누구, 2 넣으면 나오는 누구, 3 넣으면 나오는 누구 이렇게 썼다. 수열에서는 an 이렇게 표현을 해. an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우리가 넣는 정의역이 자연수, 내추럴 넘버죠. 그래서 n을 이용해서 an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fx라고 하면 x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이 값들, 함수 값들을 쭉 우리가 표현해봐 라는 얘기였다면 수열에서는 an이라고 관계식을 바꿔서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와 수열의 차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끝. 자, 그럼 갑니다. 우측에 있는 얘기 계속 해볼게요. 항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 1 넣어서 나오는 값 첫 번째 항, 2 넣어서 나오는 값 두 번째 항.
10 넣으면 나오는 값 10번째 항. 됐죠? 그럼 이때 n번째 항은 누굴까? n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굴까?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n번째 항을 우리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an,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함수에서는 관계식이라고 불렀지만, 함수식이라고 불렀지만 수열에서는 일반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항, n번째 항을 우리는 a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를 우리가 수열에서의 일반항이다, n번째 항이다 같은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거. 자, 우측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A1 썼죠? 무슨 뜻이야? 1 넣어서 나오는 값. 첫 번째 항. 됐죠? A2 두 번째 항. 그럼 AN은 n번째 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요 다음 항은 누구게? A, n 플러스 1. 됐죠?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1 대입하면 나오는 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뭐 a, n 플러스 2. 쭉 가면 a, 2n, 2n 넣어서 나오는 값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반항, n번째 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얘기한다는 거, 이게 수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열이 무슨 뜻이냐.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을 나열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값들을 항으로 표현을 해서 n번째 항, 일반항이라는 말로 쓴다. 그리고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거. 괜찮아요? 갑니다. 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입니다. 등차. 뭐가 등차 수열입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가요. 첫 번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입니다. 이때 더하는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공차라고 불러요. 공통된 차이라는 표현이야. 자, 다시 등차 수열이 뭐다? 첫 번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수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3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와? 3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와? 3 더하니까 또 그 다음 항이 나오더라? 이렇게 규칙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어떤 규칙? 일정한 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에 나오는 수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앞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세 번째 항이 있고요. 쭉 가서 저 멀리 어딘가에 n번째 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을 거야. 이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값은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값이랑 같을 겁니다. 마찬가지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 결과가 똑같을 거야. 쭉 가서 어디까지 갔냐?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값도 똑같은 값일 거야. 왜? 일정한 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왔으니까. 그때 우리가 그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냐? 공차, 영어로 D라고 씁니다. 됐죠? distance. 오케이? 그래서 공차, 차이가 일정해. 우리가 얘를 D라고 부르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를 빼면 D가 나온다. 공차가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할게. 얘를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 더하면 되는구나. 해서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더하면 n자리 1 넣어서 두 번째 항. n자리 2 넣으면 두 번째 항에 공차 더하면 세 번째 항.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럼 두 번째,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봐봐. 예를 들면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차이가 몇 칸 나? 2칸 나겠지. 그럼 공차 몇 개 있을까? 2개 있을 거야. 그럼 봐봐 다시 10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몇 칸 차이 나? 9칸 차이 나지? 그럼 공차 몇 개 있어? 9개 있을 거야. 그럼 n번째에서 k번째를 빼면 n에서 k까지 차이가 몇 개 날까? n-k개 나겠지. 이만큼 공차가 날 겁니다. 됐음? 그럼 이때 ak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n번째 항은 k번째 항에다가
n-k개의 공차를 더하면 되겠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 k 자리에 1을 대입하시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표현해? 첫 번째 항에서 n-1개의 공차를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옴.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첫째 항 더하기 n-1d 해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궁금하면 특정 2개 항만 있으면 돼. 됐음? 특정 2개 항만 있으면 돼. 왜? 그러면 공차가 누군지 알 수 있어. 둘이 빼면 나오니까. 받아들일까? 하나 더 바로 대입해서 n번째 항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d로 표현합니다. 라는 표현을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앙이 아니라 항입니다. 등차 수열에 있는 가운데 항의 성질. 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도 있는데 얘네가 등차 수열이면 B에서 A를 뺀 값이 공차겠죠? 마찬가지 C에서 B를 빼도 공차가 될 겁니다. 그럼 B가 오른쪽 넘어가면 2B고요. A가 넘어가면 A 플러스 C가 되겠죠? 해서 결론 B, 가운데 있는 항은 A랑 C를 더한 거를 몇으로 나눈 값? 2로 나눈 값.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었음. 무슨 뜻? 평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산술평균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얘기가 계속 등차 등비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뿅. 됐죠? 겁나 쉬운 예시죠? 여러분들이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이거야.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해볼게. 각 네모에는 어떤 숫자가 와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아, 선생님 졸라 쉽네요. 2 더했잖아요. 그럼 2 더하면 되잖아. 또 2 더하면 되잖아. 또 2 더하면 얘 나온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 자리에 누가? 11, 13, 15 됐네 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얘네가 좀 복잡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다는 거야. 7번째 항 있지. 공차 2번 더하면 여기 첫 번째 네모 나오지. 공차 2번 더하면 15가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이 7하고 이 네모하고 이 15는 이 세 개의 숫자는 서로 뭐야? 등차 수열이라고. 받아들임? 그럼 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누군데? 얘가 되는 거야. 됐음? 그래서 숫자로 그냥 보면서 바로 알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 관계를 가지고서 여기에 11이 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당연히 9하고 여기 가운데 수하고 여기 있는 네모 이 세 개도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하나씩. 맞아?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1 나왔어야 되네. 받아들임? 그럼 이 둘이 더한 값이 몇 나왔어야 돼? 22였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누구? 13이었겠네. 됐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등차 수열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을 하나 딱 잡아. 얘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 더한 값 몇이야? 22. 왼쪽 오른쪽 더한 값 몇이야? 22. 됐음? 됐음? 이게 등차 중앙 성질이야. 등차 수열 쭉 나와 있을 때 특정한 항을 딱 잡고서 왼쪽 오른쪽 더한 값, 왼쪽 오른쪽 더한 값, 당연히 왼쪽 오른쪽 더한 값 계속 같은 값 나와. 왜? 등차 중앙 성질 때문에 그래. 됐을까요? 그래서 등차 중앙 표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에서 또 응용이 돼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 이런 얘기까지 등차 수열로 한번 말해봤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등차 수열을 일단 나열해 볼게. 자, 봐봐.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있음. 두 번째 항이 있음. 세 번째 항이 있고요. 쭉 가서 마지막에 n번째 항까지 땅 쓸게. 당연히 이 앞에는 몇 번째 항이 올까?
n 빼기 1번 장이 올 거야. 됐음? 이것들을 더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얘가 등차 수열이라면 첫 번째 항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설정하고요. 이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할게. 자, 참고로 SN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다시 SN이라는 표현 나올 거야.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합. 걔를 우리가 SN이라고 표현해. 서머리예요. 됐죠?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 n 빼기 1번째 싹 다 더할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럼 그때 등차 수열에서 SN은 자, 첫 번째 항이 A, 두 번째 항은 A에서 공차 하나 더한 값, 세 번째는 A에서 공차 2개 더한 값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저 멀리 가서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n-1개 공차 더한 거겠죠? 그럼 요 앞에는 누가 와? 첫 번째 항에다가 n-2개 공차 더하면 되겠지? 공차 하나 덜 더하면 되니까. 됐음?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표야. 한 번 더 얘를 다시 쓸 겁니다. 다시 쓸 때 뒤에서부터 쓸 거야. n번째 항,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그 다음 n 빼기 1번 짱이죠. 첫째 항 더하기 n-2 공차. 쭉 가서 마지막에 a 더하기 d 두 번째 항, 그 다음 마지막 첫 번째 항까지 이렇게 쓸게. 자, 이거를 다 더해버리면 왼쪽은 sn이 2개죠. 자, 오른쪽 봅니다. 요렇게 더하면 a 2개 공차 n-1. 요렇게 둘이 더하면 a 2개 공차 n-1. 마찬가지 요 끝에 더해도 a 2개 공차 n-1. 여기도 마찬가지 a 2개 공차 n-1이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2a 플러스 n-1개 공차가 몇 개 나왔다? n개 나왔다. 해서 n개 다 더했다. 라고 표현할 거고 양변에 2를 나눠주시면 sn은요 2분의 n 2a 플러스 n-1t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야?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차와 첫 번째 항 그리고 몇 번째 항까지 되는지 알고 계시면 우린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요 부분 2a 플러스 n-1d 있죠? 자, 요 부분을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온 겁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 더한 거였잖아. 마찬가지 두 번째 항하고 n 빼기 1번째 더한 것도 같은 값이었잖아. 왜? 등차 중앙 표현. 이렇게 둘이 더한 거, 이렇게 둘이 더한 거, 이렇게 둘이 더한 거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2분의 항개수가 n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린 이렇게 두 가지로 공식화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거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외우세요.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그냥 수열에서 다 쓰이는 통용되는 말입니다. 자, SN이라는 표현 무슨 뜻?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표현이야. 얘하고 n번째 항, 일반 항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SN 무슨 뜻? 첫 번째 항부터 저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거든. 그럼 SN-1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n 빼기 1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인 거야. 그럼 그 위아래를 서로 빼면 마지막에는 하나 남겠지. 몇 번째 항? n번째 항. 됐음? 해서 AN, 일반 항은 SN에서 SN-1을 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겁니다. n은 누구 이상? 2 이상. 그 이유는 봐봐. n자리에 1을 넣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S1 첫 번째 항이다. 여기는 뭐가 돼? S0이죠. 0번째 항까지 합이야. 됐음? 우리가 정의역이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잖아.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했니? 라고 말해야 되는데 0번째라는 말을 썼거든. 이거는 수열의 정의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n은 꼭 2 이상이 올 거고
대신 첫 번째 항은 S1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죠.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더한 값, 그냥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A1은 꼭 S1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봐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어. 자, 첫 번째 항이 5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항 5예요. 자, 두 번째 항 공차가 2니까 7이겠죠. 세 번째 항은 공차가 2니까 9였겠죠. 네 번째 항은 11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 어떻게 말하면 돼? 자, 다시 써볼게.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됐죠? 첫 번째 항 누구야? 5. 공차가 몇이야? 2였네. 그럼 2n-1.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전개합시다. 2n 플러스 3. 됐죠? 해서 실제로 여기다 1 넣어봐. 5. 2 넣으면 7. 3 넣으면 9. 됐네요. 됐습니까? 자, 나는 다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볼게. 몇 차씩? 1차씩. 됐음? 1차씩. 1차 함수식. 됐음? x 대신 n이 온 거야. 왜? 정의역이 자연수였으니까.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요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쓴다면서 내가 이걸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 하나 더. 우리가 넣는 건 n자리에 1 넣은 값, n자리에 1 넣으면 누구, n자리에 2 넣으면 누구, n자리에 1 넣으면 누구, 2 넣으면 누구, 3 넣으면 누구 보는 거 아니었어? 그럼 이때 an을 관찰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 등차 수열의 변수는 누구야? n이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맞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봤는데 그게 1차식으로 표현됐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됐음? 두 번째, 이때 n 앞에 있는 개수 누구예요? d. 공차입니다. 받아들임? 공차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n 앞에 있는 개수 보세요. 몇이라고 써있니? 2라고 써져 있지? 왜? 공차가 2였잖아.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계속 얼마씩 커져? 2씩 더 커지는 거죠? 받아들여?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pn 플러스 q 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pn 플러스 q 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때 p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p가 공차. 됐음? p가 공차. 두 번째, n자리에 1 대입하면 나오는 값 있지? 뭔데? p 플러스 q. 그거 누구야? 1 넣으면 나오는 값. 얘가 누구? 첫째 항. 첫 번째 항. 됐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줘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n-1d요 라고 바로 말하시는 친구들 잘했습니다. 대입해서 식 정리하지 잘했습니다. 근데 등차 수열은 어차피 1차식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냥 pn 플러스 q꼴로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n 앞에 있는 개수 공차. 1 넣으면 나오는 값 1 넣었어? 첫 번째 항. 됐음? 선생님 저는 세 번째 항을 아는데요. 3 넣으면 나오는 값 세 번째 항. 됐지? 그래서 p값 누군지 알고 나면 q값도 우린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일반항 쓸 수 있다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죠. 공차가 2였어. 2n으로 시작하면 돼. 됐어? 아, 따지지 마. 그냥 바로 2n 시작해. 공차가 2야? 2n. 근데 첫 번째 항 1 넣으면 5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까지 딱 쓴 다음에 2n이네? 1 넣으면 5 나와야 되는데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 플러스 3 붙이면 돼. 됐죠? 또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빠르게 여러분들이 일반항 구하는 거 연습 한두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입니다. 1, 3, 5, 7, 9 써있죠? 보면서 느껴야 된다. 우진아, 얼마씩 커지고 있어? 우진아? 우진아? 2씩 커지고 있잖아. 야,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돼? 2n으로 바로 시작한다고. 등차 수열이니까 돼. 등차 수열. 2n으로 바로 시작하자고. 대신에 1 내면 첫 번째 항 나와야 되지. 뒤에다 누구 붙여? 마이너스 1 붙이면 되죠. 끝. 됐습니까?
단순 연산입니다. 연호 돼요? 됐어요? 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23번 보면서 바로 말해볼게요. 쓱 보면서 볼게. 공차가 몇이니?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거 일반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3면 일단 쓴다고. 됐음? 그 다음 첩 1 넣으면 7 나와야 돼. 뒤에 누구 붙여줘? 플러스 10. 됐죠? 끝!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 n번장은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10. 끝! 답이야. 됐음? 물론 다시 n번째 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요 표현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병행합니다. 됐죠? 전개하면 같은 식. 유빈이 안 보여요? 보여요? 괜찮아요? 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는 얘야. 바로 써야 돼. 물론 이 표현 알고 계셔야 돼. 정리하면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요. 26번입니다. 자, 26번 보세요. 연우야, 26번 봐야지. 왜 고개 숙이고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앞에 봐봐. 자, 26번 봐봐.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 네. 여섯 번째 항이 23이고 두 번째 항이 7이래. 그럼 봐봐. 써볼게 앞에. 두 번째 항이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얘가 7인 거고 얘가 23인 거지. 그럼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네 번 공차 더하면 되지. 맞니? 그럼 봐봐. 여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주면 여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주면 공차 몇 개? 4개. 4개. 그럼 23에서 7 빼주면 몇입니까? 10. 16. 16이죠, 16. 됐음? 그럼 D가 뭐였다? 4. 공차가 4였다. 너 일반항 구해줘. n번째 항은요. 4n. 바로 시작한다니까? 공차가 4라며. 됐음? 대신 2 넣으면 몇 나와? 7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7 나와야 돼? 그럼 뒤에다 누구 붙이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붙이면 되네. 끝. 됐잖아. 일반항 바로 구한 거야. 괜찮겠어요? 네. 괜찮겠습니까? 자, 등차 수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왜? 1차야. 이거 중1 때 배운 거잖아. 1차 함수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되겠고. 자, 34번으로 갑시다. 자, 봐봐. 첫 번째 항이 2고요. 열 번째 항이 29인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 S10을 구해주세요. 자, 등차 수열 합 구하는 공식부터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요. 2분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입니다. 됐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얘기해 볼게요. 등차 수열 합입니다. S의 n은요. 자, 따라할게요. 2분의 2분의 항개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어떤 수열? 등차 수열. 됐죠? 다시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요. 자, 따라할게요. 2분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눈 감고 왜 그러고 있어? 괜찮아? 많이 힘들어? 좀 정찰해야지. 그 포스트잇 왜 안 떼었어 아직도? 무겁게. 떼어. 무겁잖아. 옛날 거 포스트잇 다 떼어. 떼었지? 떼어. 앞에 거. 무겁잖아. 됐어요? 자, 그럼 갑니다. 봐봐. 첫 번째 항이 몇이라고 했어? 2요. 열 번째 항이 몇이라고 했어? 29. 이거 등차 수열이래.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 S10을 구해줘라고 했죠. 네. 자, 2분의 항이 몇 개? 10개. 1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31. 1이요. 됐죠? 그러면 약분해서 155. 답입니다. 끝. 됐어요? 네. 자, 다시 갑니다. 밑에 있는 3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공차가 2고요. 항이 몇 개? 9개요. 9개. 다음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여기 이거죠.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입니다. 이 말이 빠졌어. 첫 번째 항부터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몇 개를요? 9개를요. 됐죠? 그럼 결론 S9를 더하면 S9를 구하면 되겠죠? 자, 앞에 보세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지. 그럼 9번째 항 찾아야 되지. 네. 9번째 항 찾고 싶어. 어떻게 할래? 일반항을 구합시다. 네. n번째 항 구합시다. 자, 공차가 몇이었죠? 2요. 2. 그럼 뭐야? 2n으로 시작하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였지. 1 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지. 그럼 뒤에 누구 붙여? 마이너스. 됐잖아, 등차 수열. 그러면 9번째 항 9는 값 몇입니까? 14요. 14. 그럼 결론.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 몇 개? 9개. 9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마이너스 1항 14 더하면 12. 54. 끝. 답입니다. 됐어요? 네. 됐음? 자, 하나 더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38번. 보세요. 이번엔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야. 자, 첫 번째 항 1, 두 번째는 6, 세 번째 11 보여요? 네. 공차 누군지 바로 보이죠? 네. 공차 누굽니까? 5. 그럼 수열의 일반항 말하자. 어떻게 시작해? 5N. 5n. 뒤에는요? 마이너스 4. 4. 1 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됐지? 일반항 구한 거야. 네. 공차 바로 보면 나와.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이 누구죠? 1이요. 1이죠. 그럼 20번째 항은 몇입니까? 96이요. 96이겠네요. 됐음? 그럼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S20은 몇입니까? 2분의 항 몇 개? 2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97. 됐죠? 몇입니까? 970이요. 끝. 970. 됐음? 괜찮아? 네. 지금 등차 수열하고 있어요. 등비 아니야. 등차만 하고 있어. 네. 됐죠?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일부만 하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자, 이런 표현을 또 봤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42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수학자의 어린 일대기에서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선생님이 뭐 일 좀 봐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막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시켰대. 야, 너네 그냥 닥치고 자리에 앉아서 1부터 100까지 숫자 다 더해봐. 이거 아는데. 그랬는데 선생님은 딱 한 다음에 얘들 어리니까 시간 좀 걸리겠지 하고 자기 할 일 하려고 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다 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가우스죠.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서 얘기했어. 답입니다. 답은 당연히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지.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10살이 안 됐을 때였을 거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지. 우리 등차수열 합의 원리. 1부터 100까지 더하지. 1씩 커지고 있지. 그럼 봐봐. 이때 등차 중앙의 개념이 나와. 얘는 1이고 얘는 100이죠. 더하면 몇이야? 101. 여기 2하고 99가 있겠지. 더하면 몇이야? 101. 3하고 98. 101. 101. 101. 맞아? 그냥 처음에 있는 숫자랑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계속 둘씩 더하면 101인 거야. 근데 이게 몇 개 있냐라고 하면 선생님 이거 쭉 하다가 딱 절반에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끊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걔는 그렇게 안 끊었어. 이게 등차수열의 원리야. 어떻게 했냐면 자 1이랑 짝꿍 더한 값 101. 2하고 짝꿍 더한 값 101. 3하고 짝꿍 더한 값 101. 100이랑 짝꿍 더한 값 101. 됐음? 그럼 101이 몇 개? 1부터 100까지 100개. 근데 이거는 뭐야? 두 번 더한 거잖아. 1을 나누면 되지 뭐. 이게 등차수열 합의 원리라고. 그래서 2분의 항 몇 개? 10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음? 이게 등차수열 합의 원리야. 이거를 가우스가 어릴 때 발견해서 막 실은 나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날 가만 냅두지 않는 거야 계속. 사물함에다 계속 뭘 줘. 어떡해. 근데 먹어요. 누군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줘. 주고 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다가 이렇게 살도 찌고 이렇게 된 거지 뭐.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1부터 100까지 더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서 체크해야 되는 게 요거야.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더하고 있구나. 이 숫자들이 어떤 숫자니? 일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은 2분의 항이 몇 개? 10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해서 5050이 답이겠구나 하고 끝나는 거야. 됐죠? 자, 42번이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43번, 44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때랑 직접 할 때랑 다르죠? 일단 체크해야 되는 첫 번째는 요거부터. 더하고 있구나. 2랑 2하고 4하고 6하고 30까지 더하고 있구나. 이거 무슨 수열일까? 당연히 등차겠죠? 지금 등차만 배우니까. 맞아요. 등차입니다. 얼마씩 커지고 있나요? 2에서 4까지. 4에서 6까지. 얼마씩 커져? 그럼 뭐야? 공차가 몇인 거야? 2인 등차 수열이네. 자, 첫 번째. 이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얘기합시다. 공차가 몇이라고요? 2. 그럼 2n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와야 돼. 몇 나왔어? 2 맞죠? 2 넣으면 4 맞죠? 3 넣으면 6 맞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30은 몇 번째 항입니까? 15를 넣으면 나오네요. 됐습니까? 맞잖아. 그냥 여기 누구 넣으면 30 나와 찾으면 되잖아.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는 거지? 15번째 항까지 더하고 있는 거지? 그럼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 2분의 항개수 15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32. 그러면 결론 15 곱하기 16이겠네요. 됐습니까? 몇입니까? 240입니다. 됐죠? 따라와요. 끝. 됐어요? 답 나왔어요? 자, 44번입니다. 19 더하기 17 더하기 15 더하기에서 1까지 더했네. 마찬가지고 무슨 수열이 이게? 등차. 19에서 17로 17에서 15로 얼마씩 커지고 있음? 마이너스 2씩. 됐음? 얼마씩 더하고 있어? 마이너스 2씩 더하고 있어. 공차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 마이너스 2n.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항 19 나와야 돼. 뒤에 누구 붙여? 21 붙이면 되는 거죠? 됐음?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도대체 1은 n자리에 누구 넣으면 나오는 거니? 10. 10번째 항이 1이었네요. 됐습니까? 그럼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더한 값. 2분의 항개수 1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몇입니까? 100. 답이네요. 됐음? 자, 지금 단순하게 더한 값만 구하면 끝인 게 아니라 일반항 구하는 것도 받고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 이 값이 몇 번째 항인지도 받고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 넣어서도 받습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기본적인 문제들, 등차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등차수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쓰이는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과요. 그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주의하세요. 등차라는 말이 딱히 없어. 등비라는 말도 없어. 그냥 수열이면 다 되는 조건인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에서 n 빼기 1번째 항까지를 빼면 n번째 항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놓고서 시작할게요. 자, SN에서 Sn-1을 빼주면 n번째 항만 남습니다. 단 n이 2 이상일 때만.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말해? 그냥 S1이 첫 번째 항입니다. 됐죠?
그 시험 볼 때는 요것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 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요거 연습합시다. 자, 그럼 문제입니다. 45번. 문제도 준 거 잘 봐. 똥인지 된장인지 잘 보세요. S9가 25죠? S10이 30이죠? A10은 몇입니까? A10은 몇입니까? 5. 맞아요? 예원이 괜찮아? 예원아, S9가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한 값. S10은? 더한 값.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 더한 게 있어. 근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더한 게 있어.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면 마지막 끝에 하나 남겠지. 몇 번째 항? 10번째 항. 걔만 남겠지. 그럼 걔는 몇인 거야? 뺀값. 5네요. 납득되죠? 안 어렵죠? 연호 괜찮아? 연호 괜찮아요? 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47번 보세요. 47번. S10 나왔고 S8 나왔지? 너 뭐 구했니? A9랑 A10 더한 값 구하면 되죠? 몇입니까? 10. 됐어요? 그럼 저 두 개 더한 것만 남을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얘기해 볼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49번 보입니다. 49번. 49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거 구하라고 했죠.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시오. 여기다 5 넣으면 답 나와? 아니요. 아니죠. 왜? 5를 넣으면 나오니까 뭔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인 거잖아. 그럼 이때 자, 첫 번째 S5 5 넣으면 나오는 값 몇입니까? 16이요. 16이죠. 나는 다섯 번째 항만 있으면 돼. 그럼 뭐 하면 되냐?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 다 빼버리면 되죠. 4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이에요? 9요. 9. 빼면 나오는 값이 답이겠네. 몇입니까? 7이요. 답입니다. 됐죠? 연호 괜찮아?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53번. 53번. 자, 이번엔 SN을 줬어요. 자, 너한테 물어본 질문 두 가지죠. 첫 번째 항 구해주고 두 번째 일반 항 구해주세요가 질문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갑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지금처럼 나왔음. 자, 첫 번째 항 몇이게? 첫 번째 항 4. 왜? 1 넣으면 되잖아. 1 넣으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니까 첫 번째 항만 나온 거죠. 끝. 됐죠? 자, 두 번째 4입니다. 그럼 이때 n번째 항 누굽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는 주의하셔야지.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계산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에서 첫 번째 항에서 n 빼기 1번째까지 더한 값을 빼면 n번째 항 딱 그거 하나 남는 거야. 받아들여? 들었어요? 종이는 괜찮아? 받아들여요? 그러면 자, Sn 누군지 알죠? 씁니다. 3n제곱 플러스 n에서 뺍니다. 3 n 빼기 1제곱 플러스 n 빼기 1. 됐죠? 이거 계산하면 나오는 게 n번째 항이야. 자, 주의하셔야 돼. n이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꼭 써야 된다. 자, 그럼 정리 좀 해봅시다. 3n제곱 플러스 n에서 뺍니다. 자, 전개하시면요. 3n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n.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마무리하시면요. 3n제곱 없어지네요. 6n 마이너스 2 됐죠? 얘는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음? 받아들여? 자, 그래서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야. 첫 번째 n번째 항은 6n-2라고 써야 돼. 대신 n이 2보다 클 때는.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항은 S1이었죠.
S1 값 1 넣으면 나오는 값 4라고 쓰면 돼. 됐음? 자, 봐. 원래 기본적으로 답을 쓰는 표현은 이거 두 개를 같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됐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잘 봐봐. 여기 n자리 1 넣어봐. 몇 나와? 얘 다 나오지 그냥. 맞아? 그럼 어차피 여기다 1 넣으면 4가 나오는데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음? 그래서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결론 n번째 항은 그냥 6n-2라고 할게 하고 끝나는 거야. 됐어요? 됐음? 6n 빼기 2 있으면 뒤에다 아무것도 안 써. 그냥 수열이야. 자연수 1부터 다 넣어도 돼. 인 거야. 받아들여? 자,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55번. 55번 봐봐. 다시 너 이 수열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을 구해볼게. 다시 갑니다. 자, 첫 번째 항 구할 거예요. 뭐 하면 돼? 1는 값 말하면 되지. 맞아? 첫 번째 항 1는 값 말하면 되죠. 몇입니까? 2네요. 됐음? 자, 두 번째. n번째 항 궁금하다고? n번째 항은 sn에서 sn-1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sn n제곱 플러스 2n 빼기 1에서 뺄 거야. n-1 대입한 값을 요렇게. 됐죠? 됐죠? 자, 정리 좀 합시다. n제곱 플러스 2n 빼기 1 전개하면 n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n 없어지네요. 자, 전개하면 플러스 1 빼기 2 빼기 1 빼기 2네요. 이렇게. 됐음? 그럼 또 정리하면 n제곱 없어지죠? 2n 플러스 1. 됐음? 얘는 언제? 자, 놓치면 안 돼. n이 2 이상일 때야.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다시 씁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요. 2n 플러스 1. n이 2 이상일 때는 이렇게 쓸 거고요. 두 번째 항, 첫 번째 a1은요. 2였습니다. 받아들임? 받아들여? 자, 봐. 여기 n자리에 1 넣어봐. 몇 나와? 3 나오지. 근데 첫 번째 항 몇 나왔어? 2였지. 그럼 이거 여기다 1는 값이 얘랑 같으면 아까 문제는 그냥 한 번에 쭉 쓰고 끝내면 됐어. 근데 얘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답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됐어? 첫 번째 항은 얘인데 두 번째 항부터는 요 규칙을 따라. 라고 쓰는 거야. 받아들임? 그럼 답이 뭡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럼 1번, 2번 이렇게 써요? 아, 1번, 2번 지워. 1번, 2번 지우고 쓰면 돼. 대신에 중요한 건 뭘 써야 되냐? 요거 꼭 써야 됩니다. 요거. n이 2 이상. 일 때는 이렇게 n번째 항, 일반항 관계식 쓸 수 있고 첫 번째 항은 따로 꼭 명심해 주셔야 돼. 명시해 주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호 괜찮아요? 종현이 괜찮아? 이제 잠 좀 깼어? 연우 잠 좀 깼어요? 잠 좀 깼어요? 안 잤는데요 라는 말 하지 마. 죽일라니까. 그쵸? 잠 좀 깼어요? 네. 유빈이 괜찮니? 네. 가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인 유형 문제들 풀어봅니다. 앞에 있는 기본 문제들 가볍게 정리해 주시고 뒤에 있는 유형, 자,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니다. 자, 문제 보시면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n번째 항 줘버렸죠. 첫 번째 항 누굽니까? 8. 다섯 번째 항 누굽니까? 20. 그럼 둘이 더하면 몇입니까? 28. 끝. 답입니다. 됐죠? 이런 거 거의 시력검사 수준의 문제예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갑니다. 60번 문제. 자, 수열의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무슨 수열입니까?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몇 차식으로 표현돼? 1차식. 1차 합의 개수가 몇이어야 돼? 5, n. 됐죠? 그럼 1 넣으면 2 나와야 된다. 뒤에다 누구 붙여? 마3 붙이면 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결론. 알파는 몇이야? 5. 베타는 몇이야? 마3. 끝났네. 쓸 게 없지 뭐.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일반항 구해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야, 10번째 항 몇이니? 예은아, 10번째 항 몇이니? 답이에요. 끝. 됐죠? 그냥 구구단 외우시면 돼.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갈게요. 6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63번. 자, 네 번째 항 10이고요. 일곱 번째 항이 19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잠깐만. 네 번째 항이 10이야. 일곱 번째 항이 19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일곱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면 공차 몇 개? 3개. 3D가 나오겠지? 몇인데? 9가. 됐습니까? 그럼 공차가 몇이었다? 3이었다. 그럼 너 일반항 바로 써보자. 3n. 됐죠? 됐죠? 자, 네 번째 항 10 나와야 돼. 여기다 4 넣으면 10 나와야 돼.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 마이너스 2 붙이면 되죠? 못 믿겠으면 7 넣어보세요. 일곱 번째 항. 19 나온 거 맞지? 그거 봐. 잘했네. 몇 번째 항? 10번째 항. 몇입니까? 28이 답이네요. 끝. 됐습니까? 괜찮겠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9구단이에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66번입니다. 자, 갑니다. 10과 30 사이에 3개의 숫자를 넣어서 얘네가 뭐가 된다? 등차수열이 된다. 자, 보세요. 지금 숫자 5개를 쪼로록 써놨습니다. 얘네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다?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이거지? 맞아? 그럼 봐. 10이랑 30 그리고 가운데 있는 A2 보여요? 이 3개 숫자는 등차 중앙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맞아? 왜? 이 둘이 더한 값 2로 나누면 누군데? 얘랑 같은 거지? 받아들여? 자, 다시 둘이 더한 값 2로 나누면 얘랑 같은 거죠? A2가 몇입니까? 20. 됐을까요? 20. 그럼 여기서 봐봐. A1하고 20. 아, 미안. 10이랑 20 더해서 2로 나누면 누가 나와야 돼? A1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A1 몇입니까? 15. 됐죠? 그럼 같은 원리로 A3은 몇인 거야? 25.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뭐. 야, 얼마씩 커지고 있니? 5씩 커지고 있네. 등차수열.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됐음?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앞에 보세요. 얘 처음에 써져 있지. 내가 이 10을 첫 번째 항이라고 볼게. 첫 번째 항. 됐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는 몇 번째? 5번째 항. 됐음? 받아들여? 그럼 5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 몇 개 나와? 4개 나오겠지. 받아들이? 둘이 뺀값 몇인데? 20이요. 그럼 D는 몇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맞아? 등차 중앙 개념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 지금처럼 등차 수열이니까 서로 빼서 공차가 몇 개인지 찾을 수 있잖아요. 맞아?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대신 뭘 하든 연산이 너무 간단해. 1차식이니까. 유빈이 괜찮니? 네 취향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69번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자, 분명히 문제에서 말해줬습니다.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 3 곱하고 아홉 번째 항에 2 곱해서 더했더니 몇 나왔다? 42 나왔다 이거야. 자, 얘는 방금까지 봤던 것들이랑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야. 왜?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게 아니라 또 3배를 해서 더했네. 아홉 번째 항 2를 곱해서 더했네. 맞아? 그럼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다?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 그럼 내가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항 누군지 몰라. A라고 할게. 그 다음 등차니까 공차가 있겠죠? 누군데? 몰라. D라고 할게. 그럼 첫 번째. 세 번째 항은 뭐야? 첫 장에다가 공차 몇 개? 2개 더하면 세 번째 항 나오는 거지 뭐. 그럼 두 번째. 다섯 번째 항은 첫 장에다 공차 몇 개? 4개 더하면 다섯 번째 항 나오겠지 뭘. 그럼 마지막 아홉 번째 항은 첫 장에다 공차 몇 개? 8개 더하면 아홉 번째 항 나오는 거잖아. 8번 더 가면 아홉 번째 항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대입입니다. 됐어요? 대입입니다. 그럼 대입해 주시면 세 번째 항 이렇게 표현되겠네. A 플러스 2D 더하기 다섯 번째 항 3 곱했죠? 3A 플러스 12D 더하기 아홉 번째 항 2 곱했네요. 2A 플러스 18D 그게 42다. 그럼 여기서 쭉 보겠습니다. A는 몇 개예요? 6개죠. 자, D는 몇 개 있습니까? 32개 있네요. 그게 42입니다. 됐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네? 어디요? 42 앞에요? 미안해요. 16D. 미안합니다잉. 유후. 그럼 몇이야 다시? 30이요. 30 유후. 됐죠? 그럼 6을 나눕시다. A 플러스 5D는 몇이었다? 7. 7. 잠깐만. A 플러스 5D가 뭔데? 여섯 번째 항이잖아. 답이네요. 끝.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5D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뽕나무에 있는 열매가 5D죠. 네. 개인적으로 어릴 때 5D와 관련된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릴 땐 참 그랬는데 미세먼지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따먹으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조금 미안해야 돼. 나도 어릴 때 미세먼지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심하잖아, 미세먼지 이런 거. 맑은 하늘을 보는 날이 많지 않잖아. 진짜 미안한 거야, 어떻게 보면. 오늘은 맑았어요. 물론 내가 미안할 건 아니고 중국 애들이 미안해야지. 중국 새끼들 때문에. 뭐 그렇다고 중국이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니까. 네. 네. 아무런 뭐 감정은 없이 그냥 통계 자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자, 72번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인데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일곱 번째 더한 게 18, 네 번째, 여덟 번째 더한 게 24라고 했거든. 등차라는 말이 있고 더 이상의 정보가 없음. 그건 마찬가지. 등차구나. 첫 번째 항 A, 공차 D라고 설정할게. 그럼 여기 봐봐. 세 번째 항 이렇게 되겠죠. 첫째 항 더하기 공차 2개. 일곱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공차 6개. 그게 18이야. 됐지? 두 번째. 첫째 항 더하기 공차 3개. 첫째 항 더하기 공차 7개. 그게 24야.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2A 플러스 8D가 18인 거고 2A 플러스 10D가 24였던 거잖아. 그럼 서로 빼주면 2D가 몇이었다? 6이었다. D가 몇이었다? 3이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야, 공차가 3이래. 됐음? 그리고 나서 너네 여기 만든 요 식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네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와봐. 얘 갖고 올게. 얘 갖고 와봐. 얘 갖고 와봐. 급한 대입.
이 봐봐. 뿅. 2 나눈다. A 플러스 4D는 몇이다? 9다. 맞아? 그럼 공차 아니까 첫 번째 항 말할 수 있지. 맞니? 여기서 여러분들 이 A 플러스 4D가 9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잘 들어. 세 번째 항이 있죠. 일곱 번째 항이 있지. 둘이 더한 게 18이야.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9겠지. 내가 지금 2로 나눈 거잖아. 맞아? 그럼 잠깐만. 세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다? 몇 번째 항이게? 다섯 번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맞아?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항까지 몇 칸? 다섯 칸이죠. 세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몇 칸? 몇 칸? 네 칸 떨어져. 네 칸. 그럼 두 칸 떨어지면 가운데일 거 아니야. 몇 번째 항?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항을 알려준 거야.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차가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9구나. 그럼 일반항 말할 수 있지. 등차 수열 3n. 여기 n 자리에 5 넣으면 9 나와야 된다. 뒤에 누구 붙여? 마이너스 6. 됐습니까? 그럼 10번째 항 몇입니까? 30. 24. 답이네요. 됐어요? 네. 조이는 괜찮니? 해서 이런 표현들 쓰시면 돼. 그럼 선생님 저는 여기서 다섯 번째 항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D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A 구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 첫 번째 항 구하면 안 돼? 왜 안 돼? 그럼 10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9개 더하면 되잖아. 맞아. 하면 돼. 됐습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연산들이 다 어렵지 않아.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논리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요. 뒤로 갑니다. 75페이지. 152페이지 75번. 자, 아까 푹 쉬었으니까 지금 할만하죠? 네. 자, 갑니다.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 여섯 번째, 열 번째, 14번째 쭉 있거든.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이니? 라고 했거든. 자, 무슨 수열이라고 했죠? 등차 수열. 이거 공차 몇입니까? 4. 그럼 일반항 바로 쓰자. 4n 마이너스 2. 됐죠? 너네한테 물어본 건 뭐야?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부터니? 라고 했지. 그럼 얘가 100보다 커질 때 n에다 누구 넣으면 되니? 라는 표현이겠네. 됐습니까? 그럼 갑니다. 4n은 102보다 커질 때 2n이 51보다 커질 때 그럼 n이 몇일 때? 25. 얼마보다 클 때겠지. 맞아? 몇 번째부터? 26부터 커지네. 끝. 답이야. 아, 그냥 이런 부등식 쓰면 되잖아. 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야, 76번 같은 거 얘기한다. 등차 수열이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몇 번째 항이야?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언젠데? 그냥 쓰면 돼. 일반항 이용해서. 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79번이 있습니다. 자, 다음 표의 빈칸에 6개의 자연수를 한 칸에 하나씩 써넣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고 싶습니다. 빈칸에 넣을 6개 수의 합을 구해주세요죠. 잠깐만요. 이거 가로로 보든 세로로 보든 대각선 보든 등차 수열 내야 돼. 그럼 여기 일단 봐봐. 3하고 7 있죠? 3하고 7 있지? 그럼 이 한가운데 누가 오면 등차 수열됨? 5요. 5.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죠? 등차 중앙. 됐죠? 5하고 11 있지? 그럼 가운데 누가 오면 돼? 8이요. 됐죠? 그럼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7, 여기 8이야. 7, 8이야. 9. 여기 누가 와? 9. 9, 11이야. 누가 오면 돼? 13. 13. 여기 3하고 9인데? 누가 오면 될까? 4. 6. 7하고 13인데 누가 오면 될까? 10. 됐죠? 그럼 가로로 보든 세로로 보든 다 등차 수열 맞지? 다 더하세요. 답입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다 더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82번 별표. 중요. 82번 별표.
82번 별표를 친 이유 외쳤을까? 곱이 나와서요. 자, 82번에 별표 친 이유는요. 세수의 곱. 숫자 3개를 이루는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숫자가 있는데 합이 몇이고 곱이 몇이고 이 세 수 제곱의 합을 구하래. 이때 여러분들이 숫자가 몇 개 있어야 돼 지금? 3개 있어야 되지. 이 3개의 숫자를 A, B, C라고 놓는 순간 조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왜? A, B, C라고 하면 이 3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는 저 정보가 안 보여. 받아들임? 그러니까 숫자 3개를 넣었을 때 A, B, C 나도 몰라 해버리시면 진짜 모르게 돼. 어떤 수라고 했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였지. 맞아? 그럼 숫자 3개를 세팅할 때도 등차 수열이 보이게 세팅하셔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최소한 이 정도 세팅은 해줘야 돼. 첫 번째 제일 작은 숫자 A라고 하지. 그 다음에 큰 거는 A에다 D 더한 거. 한 번 또 더하면 다음 숫자.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근데 얘보다도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3개짜리는. 뭘까? 가운데를 A라고 하고 A 플러스 D, A 빼기 D. 됐음? 가운데를 기준으로 수를 나열해 보는 거야. D만큼 더하네, D만큼 빼네. 됐음? 이렇게 세팅하는 가장 궁극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더한 값 몇이야? 15지. 그럼 3개를 다 더하는 순간 뭐가 돼? 3A잖아. 맞아? 3A가 15네. 그럼 A가 몇이었다? 5였다. 그럼 문제에서 줬던 세 숫자는요. 5 빼기 D, 5 플러스 D. 문자 하나 줄이고 시작할 수 있거든. 받아들일까요?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곱한 게 45라고 했죠? 그럼 숫자 3개를 곱할 거야. 그럼 5 곱하기 5 빼기 D, 5 플러스 D. 그게 몇이다? 45. 그럼 양변에 5를 나눠주시면 9가 되겠죠? 그럼 좌변 보세요. 제곱, 맞아? 합차 공식이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9. 그럼 D제곱은 몇이었다? 16이었다. 그럼 D는 몇이었다? 뿔마 4였다. 선생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가장 멍청한 질문이에요. 왜? D가 4였으면 1, 5, 9야. 마이너스 4였으면 9, 5, 1이야. 됐지? 순서만 바뀐 거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결론. 이 세 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1하고 5하고 9였습니다. 넌 뭐 하면 돼? 제곱해서 더한 값 말하면 돼. 끝. 됐죠? 별표 친 이유 별거 아닙니다만 숫자 3개를 세팅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만약 숫자가 4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4개. A, B, C, D 최악이야. 됐음? 그럼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나쁘지 않아. 근데 좋은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 숫자가 4개라면. 자, 봐봐. 가장 큰 애를 A 플러스 3D, A 플러스 D, A 빼기 D, A 빼기 3D. 공차를 2D로 표현하는 거야. 됐음? 자, 눈 한번 보여줄게. 만약 4개를 언급하면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공차가 몇이 되게? 2D가 되게. 공차를 2D로 설정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런다? 선생님 공차는 D잖아요. 아, 그거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설정한 거잖아. 2D라고 설정해, 공차를. 됐음? 그래서 또 D를 그냥 콜랑 공차라고 말하면 안 돼. 2D가 공차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쁜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해서 유형 6번까지 일단 정리 좀 해주시고 다음 수업 때 등차 수열 합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한 다음 등비 수열도 언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요? 정리해야죠. 예.